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접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조합장 두 번째예요. 참 애 키우기 힘들죠. 원문을 보겠습니다. 논제, 논살, 논정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유배관주에서는 이 재성과 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유배관주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접천수 집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유배관주인데 여기도 유배관주가 나와 있습니다. 사주가 화평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양성 쉽게 기를 수가 있다. 그리고 기세가 바유자입니다. 이 소자와 같아요. 길어야 많이, 기세가 길어야 많이, 길어야 되고, 무착상, 뭐요? 깎을 착자고 상할 상자예요. 그러니까 상하지 말아야 된다. 살은 관에서는 비록 유불상신 있어도 그렇게 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문이 이렇게 살이니 뭐니 이런 걸 그렇게 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진삼 선생이 아니라 심해첨 선생은 살을 아주 꺼리신단 말이에요. 상관도 역시 꺼리시고요. 유배관주를 보겠습니다. 유배관주는 조금은 좀 미비한 점은 있어요. 임철조주는 너무 장황하고요. 그래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재신이 부당 7살. 벌써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7살과 재신이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당, 무리를 이루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재생살하지 말라는 소리죠. 주왕 정신 관족이라고 해서 일주가 왕에서 정신이 충분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유군하라는 소리죠. 간지가 안돈 화평하라 라고 하고요. 우요 중요한 것은 또 기세를 살피라는 거예요. 만약 기세가 제1주, 좋죠. 일주에 다 있으면요, 일주가 웅장하고요. 기세가 재관에 있으면요, 재관은 어떻게 되냐,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를 배반하면 안 돼요. 기세가 있더라도 일주를 배반하면 안 된다. 기세가 제 동남이면요, 이 5, 7세 이전, 그러니까 5살이나 7살 이전에 불행서복, 이것도 사주를 봐야 되는데요. 왜 이런 서복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순행을 하려는 소리겠죠.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세가 서복에 있을 때는요, 5, 7세 전에는 불행남, 동쪽과 남쪽으로 가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행운에서 불봉 착상, 이 착상이 또 나오죠. 행운에서 자주가 깨지면 안 된다. 차위, 이것은 기세가 유장, 바유자입니다. 길고, 비록 이게 살과 관계되더라도 역시 불상신. 그러니까 결국은 기세만 있으면, 이 살도 비록 있더라도, 불상신, 일주를 극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왜 제가 임철조 주를, 안 읽냐라고 하면, 이 쓸데없는 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태중에는 방사를 하지 말아라. 태어나서는 지나치게 음식을 음식을 함부로 먹이지 말라. 이런 것까지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청기순수자는 소위 난양이라고 해서, 비록 청하고 순하더라도 이렇게 막다르면, 부모가 불금 방사, 그러니까 방사하는 일, 방에서 하는 일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또 악이 있는 집은 경사가 없다라는 소리를 한다든지, 적악지가 이런 건 팔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또 분묘를 갖다가 자리가 좀 안 좋다고 고치지 말아라. 산소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리는 할 필요, 사주 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글씨가요,
설하고가 쓴 건데요. 저런 쓸데없는 소리 빼고 바로 그냥 철저님 설하고는 간단히 썼어요.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305번 하고요. 6번은 사례 문제 2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305번은요. 철저님과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납니다. 용신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봐주세요. 제가 이제 철저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옮겨 써야 될 것 같으네요. 이렇게 쓰고 철저님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축김이에요. 김이 병인 신명.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인명 방합을 하고 있고요. 충을 하면요, 이건 토만 남아요. 충을 하게 되면 토만 남고요, 기토가 있고요. 그런데 철저 선생님은 요 인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이 미토 속에 화를 갖다가 잡고서 일주가 강하다라고 해서 관과 죄성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관을 한번 봅시다. 충미충을 하면요, 이거 토만 남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불은 꺼지고요. 토만 남고 기토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선 토체, 목수 용조를 봤어요. 목이 용신이다 라고 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목은 괜찮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됐든 토체 목수 용조예요. 그러면 이 목도 괜찮고 이 수도 괜찮은데 철저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금을 용신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 토체 목수냐 그렇지 않으면 금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목수 용조를 잡았고요. 철저님은 금수 용조를 잡으셨어요. 자, 봅시다. 전조는 원인이 재관이 태왕하다. 저건 앞에 사주는 제다신약사주예요. 이치요망, 이래서 일찍 죽었어요. 차즉, 이것은 일자 장생, 이 인목의 장생을 깔고 있죠. 병화가. 우생 하령, 이거 보세요. 계절적으로 그렇죠. 하령이에요. 재관위용, 재관을 재성과 관성을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위희라고 해서 이 상관은 토도 반긴다라고 했어요. 상관생재하고요. 재성이 또 관을 생하고요. 사오, 생화유정한 것 같은데 수, 그러면 이건 그러나라고 해도 되고요. 다르다라고 해도 돼요. 굳이 알지 못함이라 앞에 것은 전즉 제다신약이요. 그래서 뭐예요? 이 관이 뭐가요? 작살, 살로 변했을 것이요. 차즉 재는 절되고 관은 휴가 됐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 휴예요? 충미충을 하는 바람에 개축에 있는 개수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휴가 됐어요. 여기 이거 재죠? 이게 재가 휴가죠. 휴죠? 재는 절이고요. 관은 휴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용신의 뿌리가. 두렵다. 난후향. 후향 하면은 이게 뭐예요? 즐길 함자거든요. 그러니까 두텁게 즐길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개수가 관성 생미월이라 개수 관성이 미월에 태어나서 화토가 한건 말을 한자입니다. 말고 여기 재축, 여기에 축에 여기 들어있는데 축수 장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토가 당두에서 상계, 토국수하고 있죠. 개수를 상하게 하고요. 충미충고에서 금수 근원을 충으로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토만 남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러니 용신을 잡아놓고도 용신이 허약해서
시상의 신 또한 임조를 했으니 신금 임조를 했으니 수 비록 유 있으나 양무 없는 것과 같다. 언능 어찌 능히 생 원격지수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수를 생할 수가 있겠는가. 즉 기토 역시 불능 생격절 격절됐어요. 지금 이 기토와 격절이 돼 있으니 토생금도 못하고 라는 것이죠. 차 또한 운주 동남목화지지라 결정적으로 비수업지인이라 라고 해서 부모가 물려준 업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가 금수냐 목수냐 라는 것이죠. 네, 수금으로 흐를 것이냐 목수로 흐를 것이냐 보면 천연대운이 솔직한 얘기로 화대운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이 화대운에 뭐예요? 더군다나 이 개수 신금은 더 말리고 있겠죠. 병정 이렇게 돼서 그래도 무토도 무게합할 것이고요. 그래서 대운은 설명을 안 하셨지만 뭐예요? 부모의 물려준 업은 지킬 수가 없는 사주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연지와 월지 충으로 상관기토의 뿌리가 흔들린다 하지만 일지와 시지가 인묘 합목이 돼서 일간을 도우니 용신을 중지자는 재성과 관성으로 정한 듯하다. 이 용신정법은 프로그램으로 지수법으로 확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지수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요 월지를 얻은 미토가 왕에서요 토오행이 4.9예요 금 0.7. 그러니까 금 용신을 쓸 수 없습니다. 이게 0.7은요 수가 먼저잖아요. 그럼 수가 용신이면 금이 희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희신에 저게 떨어지죠. 그러나 수는 1.5라고 했지만 1.5 안 나오죠. 왜? 충미충으로 해서 축토 속에 있는 개수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안 나옵니다. 목 4.3이에요. 그리고 화 2.7. 이 목은 또 그래도 일주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에 뭐죠? 인성을 용신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토체 목수용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철저님이 말씀하신 금수행이 용의시 된다고 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철저님은 일주를 강하게 보시고요. 프로그램에서 상관이 강해서 일주가 약해서 인성을 용신으로 하고 인성을 생하는 관성이 희신이 되었죠. 더하여 삼순 병대운까지는요 비급대운으로 호운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철저님은 저 금수를 쓰는 바람에 화대운을 불안하게 보신 거고요. 목운으로 흐르니까 별로 안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화목운으로 흐르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 번명의 음년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운이 여운으로 흘러서 비월에 태어났으니까 화목으로 흐르는 사주가 돼버렸죠. 그래서 좀 용신은 조금 좀 철저님하고 차이는 나지만 수는 여튼 두 군데서 다 쓴다고 하니까 4번인가요? 5번인가요? 5번. 5번이에요.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성공 5번이네요. 맞습니다. 목은 용신이에요. 병화니까요. 이건 목은요 두 가지 일을 해요. 토를 제하고요 일주를 도와주죠. 인성 상관격이니까요. 상관을 제하고요 일주를 도와주니까 상관격의 용신은요 약하면 인성이 첫 번째예요. 겁적격 재성이 죄다 신약사주는요 뭐가 우선이에요? 인성보다도 비겁이 먼저 씁니다. 용신도 그 다음에 인성을 쓰는 사주죠.
이거 삼각격은 인성부터 쓰게 돼 있어요. 인성 쓰고 인성을 도와주는 수운으로 흘러야죠. 이미 초년대운이 어렵고요. 이 운은 괜찮은 운이죠. 지금은. 그러나 언제 죽었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죽은 걸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물려받은 업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눌러야 되나요? 네, 306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이게 다음에 이 책으로 나올 거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이것도 좀 읽다가 좀 내려서 쓸까요? 자, 요 사주를 보세요. 경술, 이모, 병인, 개해, 양인격이죠. 예, 양인격에 이 사주는요, 예, 편관을 쓰게 돼 있어요. 예, 편관 딱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편관을 생하는 뭐죠? 재성이 이렇게 경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지의 배반이에요. 이것을 화국을 잃어서 이 경금이 약해져 버렸잖아요. 그래도 용신은 어떻게 되냐? 임수와 경금을 쓰겠다고 철저님도 그러시고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임수와 경금이에요. 그러고 보면 용신을 잡아놓고요. 대운을 살펴보면 이렇게 수운이에요. 근데 이 사주가 일찍 죽은 사주예요. 이 개미 대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사년에 죽었어요. 화체니까요. 네. 화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자, 봅시다. 병용임살, 네. 병화가 임수에 살을 쓰게 돼 있어요. 신은 강한데 살천, 네. 살이 약하죠. 이살화권, 살이 권세로 화했다라는 건 뭐예요? 네. 이걸 권세로서 잡는 거죠. 이살화권, 권세를 잡았지만 더욱 반가운 것은 뭐예요? 제자약살이에요. 네. 살이 약한데 재성이 도와주는 겁니다. 제자약살격이에요. 정연, 네, 정해졌다. 그럼으로써 명리가 확실할 것이다. 양전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있죠. 인호술. 이렇게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요. 저 해수가 인해합을 한다고 하지만 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해 또 합을 해서 목으로 변해서 화를 생하고 있죠. 연월의 경임은 무근이에요. 용신을 잡아놓고도 뿌리가 없으면 힘이 들어요. 이 소생부 조금 도움을 줄 뿐이다. 지정사년 대원이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하셔요. 이게 세운이에요. 사해충거 임수록지를 해요. 자, 이 사화와 해수가 충월하면 누가 이길까요? 해수가 이기게 돼 있는데 저렇게 지지가 인호 화국을 이루니까 사화가 들어오니까 이 해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노계지가 임수의 노계지가 정화합거 임수용지, 임수지용, 임수를 또 정사년이니까요. 임수를 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우 초자입니다. 초증이라고 해서 간질병이에요. 간질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초자입니다. 석자 아닙니다. 매우 안타까운 명주다. 치지로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요. 경금의 유일한 뿌리인 술토 역시 배반을 하였다. 역시 용신이 유근부근의 관계에 따라서 호명과 불호명으로 나뉘게 된다. 예, 맞습니다. 천연대운 개미대운과 갑대운만 넘기면 시신운으로 들어와서 오는데 지정사년 세운이에요. 사해충거 임수지로 해서 정화가 또 정임합을 하죠. 그래서 관질병으로 죽은 사주예요. 예. 자, 프로그램에서는 화체입니다. 화형이 5.7이에요. 더 할 겁니다. 인호술 화국을 했으니 토 1.0, 금 2.4, 수 2.4. 이거는 뿌리를 보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예, 왜 그러냐면 축토 속에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축토가 있었나요? 지금 앞에 명조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수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 수 해수 인해 한몫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해수는 쳤네요.
임수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뭐죠? 록이 임수의 록이 된 거죠. 뭐 2.7로 화형이 5.7에 더 됩니다. 이거 5.7 더 돼요. 하체 수금 용도로 수용신 금이신이 되는데 애석한 건 지지로 화국을 이루고 있고요. 이내 한목을 해서 화를 생하고 있어요. 연월에 경림은 무근이다. 조금밖에 도와줄 것이 없다. 용신의 뿌리가 약해서 세월에서 정사년을 맞이해서 들어오는 사화가 시지의, 이거 바꾸겠습니다. 한문으로 시지 해수가 충을 하여서 오히려 임수의 록지가 흔들려 망한 명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인옷을 하국을 하니까 사화가 들어와도 해수를 꺼버리는, 해수를 사라지게 하네요. 그러니까 임수의 뿌리가 사라진 거예요. 웬만하면 사화와 해수가 싸우면요, 사화가 지게 돼 있죠. 그런데 세운에서 이렇게 약하게 들어왔는데도 화가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간질병으로 죽은 사주입니다. 망한 사주, 임수의 록지를 건드렸어요. 양인격은 맞습니다. 격국으로는 아주 양인격의 용신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살을 잡고요. 뭐예요? 재성을 살을 생하는 재성이 희신이 된 거죠. 306번인데 왜 사라졌을까요? 네, 용신을 이렇게 잡고요. 지금 해수대원에 됐는데 이 사주는 이 미토가 참 힘든 사주고요. 병술대원이 만약 이렇게 넘겼어도 이 병술대원의 이 사주는 한번 크게 다칠 사주입니다. 대운 들어오기 전에 7세, 7세니까요. 들어오기 전에 계사년이 있겠네요. 아니, 정사년이네요. 정사년.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 사례 명조 2개를 해갖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이제 저도 좀 몸이 안 좋습니다. 지금 체온을 제가 하니까요. 암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가뿐한 암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전립선 암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1기, 2기, 3기도 안 하고 암이 오라고만 하고 수술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7월 9일날 수술을 합니다. 강북삼성병원에서요. 며칠 쉬겠죠. 그 안까지는 제가 쭉 이틀에 한 번씩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술 끝나고 나면 책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 12월 달쯤 이런 책을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노라니까 다음엔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 커버해서 5가지 색으로 5권의 일책을 만들어서 5권의 일책입니다. 맞습니다. 5권의 일책을 만들겠습니다. 축약, 적전수, 천미, 용신, 분석이라고 해서 하고 이렇게 격곡론으로도 이걸 제가 풀어놔드려요. 만약 이게 결국은 이 양인격이라고 해서 진짜 살을 쓰고 재성을 쓴다고 해도 이게 대운이 이렇게 안 받쳐주면요. 살도 필요 없고 재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용신을 잡으면요. 유근과 무근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특히 천간에서 용신을 잡아놓으면요. 지지에서 힘을 실어주나 못 실어주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